반갑습니다. 주식탄타 김프로입니다. 저는 전업투자자이고요. 2017년 기현증권 실전투자대회 3000리그에 출전해서 30일간 수익률 158%로 4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주식 시황 분석과 단타매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일단 업로드 시간이 늦었습니다. 혹시라도 기다리신 분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매매 복귀 끝나고 방송 내용 준비하고 시작을 하면은 항상 이 시간이네요. 이거 수요일 새벽으로 바꿔야 될지 뭐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하향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향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를 보고 추세를 판단하는데, 이 기울기가 좀 무뎌져 있죠. 보시면은 좀 이렇게 방향이 상향 쪽으로 가운데로 좀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예, 하향 추세가 이제 이렇게 뭐 박스권에 갇혀서 기울기가 더 이상 결정이 필요한 시기, 방향성 결정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강한 짱대 양봉이 나오면 당연히 상향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음봉이 나오면, 강한 짱대 음봉이 나오면은 하향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곡점에서는 뭐 지수가 위로 갈 것이다 또는 아래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 속에 이제 유한 씨가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IMF 구제 신청은 절대 없다고 경제수석이 그 뉴스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한이는 니들 말에 절대 속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자, 실제로 그 주식에서 주가로 움직이는데 가장 선행되는 것은 재료입니다. 근데 이 재료라는 거를 우리가 뭐 미리 알고 섭렵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렵고 이 결정적으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트럼프가 무슨 트윗을 날릴지,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모든 뉴스가 재료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선반영될지 후반영될지 또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기관과 외국인이 결정을 하는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재료들은 개인들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거죠. 또는 뭐 개인을 속이기 위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재료를 만드는데 유아인처럼 우리도 속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따라서 지수를 얘기를 할 때는 재료를 기준으로 예측을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급이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활동인 것이고, 재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합시다. 자, 그러면 결국 그 재료의 효과는 돈의 흐름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 수급을 보면은 되는 거겠죠.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에서 나가는지, 이런 부분은 지지와 저항의 원리로 판단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라는 것은 어디서 보나요? 자, 키움증권 기준으로 보면은 0782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화면이 되겠고, 대신증권은 이제 저도 같이 쓰니까 7225번 시장 매매 흐름 분석, 요 화면을 보면은 1분 단위로 시장 주체들, 즉 기관과 외국인의 현물의 매수 매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선물의 매수 매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1분 단위로 우리가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또 1단위로도 누적 결과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볼 때는 지지와 저항의 원리, 이걸 보면은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나가는지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수급과 지지와 저항의 원리, 이 두 가지를 보고 지수 방향성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수를 판단하는 제 원칙인 겁니다. 예. 자, 다시. 자, 지수 방향성이 지금 이 변곡점에서 곧 결정이 됩니다. 상향으로 간다면, 상향으로 간다면은 당연히 기관 외국인의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기관 외국인 수급 주도주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낙폭 과대됐던 수급 주도주들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수급주 단타 매매를 많이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하향으로 간다면, 자, 지금처럼 현물,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 기관 외인의 매도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급주는 별로 할 게 없을 것이고,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나 뭐 수소차, 대북주, 신규 상장주, 이런 테마주들로 돈이 또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테마주 매매 위주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답변을 했었어요. 장세에 따라서 또는 뭐 지수에 따라서 수급주, 테마주 선택해서 매매를 하자는 것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테마주는 기본적으로 지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세력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장세를 가리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것이고, 수급주 매매는 상향 장세에서는 매매할 종목이 많게 되겠죠. 기관 외국인들이 현물하고 선물로 사니까 상향 장세에서는 수급주 매매 횟수가 그만큼 많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반면에 하향 장세에서는 반대로 뭐 파니까, 현물로 파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양매도로 파는 날에는 수급주 할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업 투자자는 뭐 나는 수급주만 할 거야, 테마주만 매매할 거야, 이게 아니고 돈이 들어오는 종목은 모두 공략한다. 대신 각각의 기법별로 매매 원칙이 확고해야 합니다. 숱한 경험을 해봐야 본인만의 원칙이 생기겠죠. 자, 제 매매주를 쭉 보시면 수급주, 테마주 가리지 않고 매매를 하고 있죠. 특히 투자대 특강 4강에서 제가 한 80여 개 정도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돈 들어오는 종목은 수급주, 테마주 가리지 않고 다 공략을 합니다. 자, 스윙이나 중기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그 변곡점 구간에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하향으로 간다면은, 만약에 이제 지수가 하향으로 간다면 이전 저점 부근, 그죠? 이 자리가 되겠네요. 이 자리, 이전 저점 부근이나 아니면 이 저점을 깨는 투매 흐름, 그러니까 더 떨어져야 되겠죠. 여기서, 그죠?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온다면은 분할로 매수를 해서 받는 폭 매도, 그러니까 받는 폭이 한 이 정도만 나와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받는 폭 매도로 공략을 하면 되는 것이고, 상향으로 간다면, 지금 이렇게 이제 상향으로 간다면 수급 주도주가 생겼을 때 기관 외인 수급 주도 생기겠죠. 그러면 빨리 따라붙는 형태로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하다.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시장 분석은 이 정도로만 하고 이슈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난티를 먼저 볼게요. 자, 아난티 이 종목은 매주 제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왼쪽이 3분봉 차트, 오른쪽이 1분 차트입니다. 자, 지난주 방송을 할 때는 이 자리였죠. 이 자리. 아니, 이때가 1월 1일 날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사주 매각 악재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시초가 개파락이 마이너스 8% 가까이 나왔고, 음봉 흐름으로 매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주가만 빠진 것이다. 세력 물량은 1000억 이상 남아있다. 대량 거래 터지는 음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매매가 계속 가능하다. 그리고 기관 외의 물량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는 뭐 공매도대로 그 다음에 또 세력 물량 남아있는 거 알고 들어오는 기간 매입 물량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기간 매입 물량은 무시를 해도 된다. 눌림 매매가 가능한 구간은 세력의 평단을 제가 16,000원 부근으로 추정을 했었죠. 따라서 16,000원 이탈만 아니면 된다. 대량 거래 터진 음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눌림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정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발생하면 세력 물량이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돌파 매매가 가능하다. 이 부분까지 이제 언급을 했었단 말이죠. 자, 오늘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정고점이 24,000원이었기 때문에 24,000원 돌파했을 때 뭐 돌파 매매가 가능하셨을 것이고, 저처럼 이제 눌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후장 이런 투매 자리가 나온다면 요 투매에서 공략을 했으면은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눌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후장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해서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자, 신고가 경신을 했기 때문에 세력 물량이 더 들어온 것이고, 또 그만큼 평단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이제 사골 매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프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거냐? 자, 먼저 두 가지를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력의 평단가입니다. 기존에 이제 16,000원이었는데 오늘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돈을 더 썼으니 당연히 평단가도 더 올라갔겠죠. 제가 추정하는 거는 17,500원, 17,500원 부근, 이 자리쯤이죠, 이 자리쯤. 17,500원 부근. 여기쯤을 세력의 평단가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 세력 물량은 1,500억 수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17,500원이 올 때까지 투매 자리가 나올 때마다 지지와 저항의 원리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이제 25,000원까지 투매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받는 폭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투매 자리는 어디겠어요? 25,000원이 아니죠. 세력의 평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25,000원은 투매 자리가 아니에요. 25,000원을 깨는 투매 자리. 그러면 24,000원 부근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24,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했다가 받는 폭 나오면은 매도. 또 그 다음 24,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23,000원 부근. 이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고 나서 또다시 반대폭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떨어지다 보면은 세력 물량이 점점 소진이 되겠죠. 대량 거래 터지는 음봉이 아니라면은 17,500원 그쪽까지는 가능하다. 반면에 대량 거래 터지는 음봉으로 세력 물량이 소진된 것 같다. 그러면 그 위에서라도 매매는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돌파 매매는 반대가 되겠죠. 오늘처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직전고점이 이제 27,700원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돌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워낙 이제 그 세력 편당이 너무 낮고, 그래서 리스크가 이제 있어요. 거래량을 반드시 동반해야만 돌파 매매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돌파 매매는 즐기지 않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됐었는데 오늘 또 지정 예고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재지정이 되면은 이게 증거금이 100%로 이제 또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다른 종목을 들어가 있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투자 경고 기간 중에서도 저는 몇 번 매매를 못했어요. 오늘 또 종가를 넘어가면은 투자 경고가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세력 평단이 이제는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 아래에서 물량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투매 자리를 공략을 하면은 눌림 매매는 계속 가능하다. 세력의 평단인 17,500원 이탈 전까지, 그 다음에 대량 거래 터진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눌림 매매는 가능합니다. 예. 아난티는 이제 그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 보혜양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혜양조 역시 지난주 방송에서 27일 이날이죠. 27일 이날 대량 거래 동반하면서 그죠? 이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세력 물량이 또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이 양봉을 저거 좀 돌파를 하려는 시도, 세력의 시도로 보고 공략을 하려고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이날 바로 악재가 나왔습니다. 회사 경영 악재가 나오면서 시간의 단일가에 하한가를 맞았어요. 예. 근데 이게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단일가 하한가에 샀어요. 예, 이거 이제 매매일지도 제가 올렸습니다. 하한가에 샀고, 그리고 그 다음날 투매 자리에 추매를 해가지고 반도폭 매도를 했고, 오후장에 이제 이날 결국 종가가 마이너스 17%가 빠졌어요. 네, 그렇지만 전날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후장에 또 투매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시초가 갭상이 7% 이상 나왔죠. 예, 이런 식이에요. 세력이 이렇게 물량을 써서 들어올 때는 투매 자리를 공략을 하면은 반등폭 매도로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세력이 1월 3일장이죠. 이날도 이제 장 초반에 빠르게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다는 음봉,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고 돌파를 하는 척 했지만 물량을 터는 흐름이 계속 나왔죠. 오늘까지 이제 윗꼬리를 계속 만들고 음봉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세력 물량은 27일, 그러니까 27일 날 들어온 세력의 물량은 다 소진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단타로 가능한 구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 종목 눌림매매 안 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언제 하느냐? 2,500원을 돌파하는 짱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세력 물량이 다시 들어온 것으로 보고 그때 매매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수소차 테마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엔 풍국주정이 테마의 대장주로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도 이제 지난 방송에서 실질적으로 세력 물량이 들어온 거는 12월 18일 날.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적고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세력 물량이 크게 들어온 게 아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 터진 음봉이 하나만 나와도 세력 물량이 다 소진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윗꼬리 다는 음봉 흐름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세력 물량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 물량이 소진된 다음에는 음봉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점 대비 거의 뭐 26%까지 떨어지는데 봉 두 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세력이 소진된 그런 테마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단타 매매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이때 24일 날 세력 물량이 소진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세력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수소차 테마주 이 종목을 이제 한번 털어먹었기 때문에 세력 물량이 소진돼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종목을 다시 한다면 종고점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EM코리아로 대장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자, 풍국주정이나 유니크 같은 경우는 시총이 작아요. 세력 물량이 조금만 들어와도 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단타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돈으로 빠르게 올리고 세력 물량 목표가까지 가면은 다 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개미한테 다 떠넘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른 종목을 EM코리아를 대장주로 또 만들고 세력 물량 더 크게 들어와서 세력 물량 그러니까 이날 들어온 거죠. EM코리아 이날 들어와서 또 세력 물량 또 소진하고 털어먹고 개인한테는 투자 경고로 떠넘겨졌죠. 자, 이거는 제가 뭐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수소차 테마주는 세력 물량 적어서 대장주가 거래대금이 터질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뀔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세력이 대장주를 돌려가면서 단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자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력 물량이 소진된 다음에는 풍국주정처럼 조정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풍주정을 좀 다시 한번 보죠. 이 종목이 근데 오늘 전고점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흐름이에요. 왜 그러냐? 자, 직전 고점에서 거래대금 터진 게 거의 한 800억 가까이, 이날도 800억, 이날도 800억이에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을 오늘 같은 날 거래대금 얼마입니까? 270억. 예,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거 돌파할 때 돈 누가 쓴 겁니까? 세력돈으로 돌파를 했는데 개인이 따라오지는 않으니까 거래대금이 안 터진 거예요. 안 따라오니까 어때요? 세력이 이런 식으로 바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개인이 따라와야 본인들이 더 끌어올리고 물량을 떠넘길 텐데 안 따라오니까 물량을 던져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대량 거래 터지는 양봉이나 상한가 아니면은 단타로만 대응을 하고 가급적 피하시는 게 낫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틈에 나오면 이 자리 반폭 매도 바로 또 목록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들어온 물량은 여기서 다 소진한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단타 성향이 지금 수소차 테마주들은 단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타로만 대응을 하고 가급적 피하는 게 낫다. 나머지 이등주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성공단 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디에프와 좋은 사람들 이 두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대장주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 자, 테마에서 대장주를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 자, 첫 번째는 등락률입니다. 누가 더 크게 올랐냐? 네, 이게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 뭐 상한가를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 상한가를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준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인디에프와 좋은 사람들이 둘 다 인디에프 같은 경우 1월 3일 좋은 사람들도 1월 3일 날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인디에프가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인디에프가 대장이 되는 겁니다. 자, 1월 3일 날 상한가를 먼저 들어갔고 인디에프 띄워볼게요.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종목이 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흐름도 그 다음날 흐름이 인디에프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가가 4%에서 갭상승 나왔고 1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물량 털어먹는 흐름이 나왔죠. 좋은 사람들은 그 다음날 보면은 오히려 시가가 이제 개파랑이 나왔고 고가도 3%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물량이 좀 소진되는 뭐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단순히 이유가 부대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대장 때문에. 자, 신원 같은 경우는 2등주죠. 2등주. 이 종목은 상한가를 아예 가지도 못했죠. 그죠? 그래서 2등주는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테마주 매매를 하실 때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항상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2등주, 3등주, 뭐 다른 방송 보면은 후속주 빨리 따라가자 이런 얘기 하는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예, 대장주 1, 2%, 4, 5% 오를 때 뭐 2등주들은 1, 2% 오르기도 힘듭니다. 반대로 대장주가 1, 2% 떨어지면은 후발주들은 4, 5%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장주 위주로만 우리는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런데 인디에프 같은 경우 이게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게 이게 증거금 100%예요. 증백이다 보니까 대장주라 탄력성은 좋은데 세력 물량이 좁고, 그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증백이면은 다른 종목 사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애매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까지 부대장주로 좋은 사람들까지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이제 부대장인데 거래대금이나 뭐 유동 물량을 보면은 부대장이 오히려 세력 물량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디에프가 단기가열 발동 예고 이날이죠, 이날. 1월 4일 날 단기가열 발동 예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날, 그러니까 1월 3일 날 첫 번째 조건 충족했고 이 조건이 두 번째 충족이 될 때 발동 예고 공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월 4일 날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거죠, 이거. 예. 발동력 공시가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발동요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최대한 세력도 물량을 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둘째 날 뭐 세력이 한번 치고 털어먹은 겁니다. 뭐 그런데 부대장주다 보니까 흐름이 뭐 좋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각자 두 종목 각자 세력 물량 소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사람들로 매매를 했는데 쌍바닥 매매를 했어요. 쌍바닥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쌍바닥은 우리가 투매를 하고 나서 쌍바닥을 믿지 않고 투매를 노린다고 그랬는데 이 종목은 제가 쌍바닥을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테마주하고 대장주를, 그러니까 테마주 부대장과 대장주 매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좋은 사람들은 일단 원칙은 이겁니다. 좋은 사람들은 부대장이기 때문에 인디에프보다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더 많이 못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다만 좋은 사람들은 세력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세력 평단에 가까워지면은 반드시 반등은 줍니다. 어떻게든 부대장주도 세력 물량은 다 각각 소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인디에프는 둘째 날 발동예고 공시가 됐다 그랬죠. 그런데 좋은 사람들은 발동예고 공시가 안 나왔죠. 예, 이게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자, 1월 3일날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1월 4일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1월 3일 종가인 6,020원을 넘어갔다면 공시가 같이 나왔겠죠. 발동이 같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세력은 이걸 발동 예고를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 부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인디에프는 다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좀 하시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한번 봐보세요. 인디에프는 이날 발동 예고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죠? 종가가 6.7%잖아요. 전날 종가보다 높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발동 예고 공시가 나온 겁니다. 얘가 발동 예고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 이 종목은 대장이기 때문에 단일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결 완화이 반동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안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하루에 이제 간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그쵸? 즉 인디에프는 해제일날, 그러니까 단기가열 기간이 지금 오늘이 1일차니까 이게 이틀이 지나고 이제 3일 끝나고 나면 해제일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해제일날 주가를 띄웠다가 세력이 물량 정리를 다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하루가 늦게 단기간 완화장치 발동이 되면은, 즉 인디에프가 해제일 때 좋은 사람들은 단일가 기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인디에프 물량 정리를 하는 날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대장주가 떨어지니까 개인 투매가 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은 단일가 기간 내에서 세력이 물량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거래량을 터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은 단결 완화장치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예.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어떻게든 단기가열 완화장치 안 들어가고 물량 정리를 소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부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물량을 떠나서, 세력 물량을 떠나서 부대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인디에프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걸 우리는 이제 전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은, 자, 저 같은 경우 이제 매매한 거를 보여드려 볼게요. 이날이죠. 예. 상한가에 어쨌든 세력 물량이 들어왔고 상담해서 했어요.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왔죠. 이때 그냥 뭐 눌림이니까 사는 겁니다. 사고
반등폭 나올 때 매도하고 또 눌림자리 주면은 또 사는 거예요. 왜? 이날 첫날 상한가 평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5,600원 수준, 5,6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물량은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점 올 때마다 사면은 반등폭 나올 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인디에프가 둘째 날 탄력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눌림자리 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둘째 날 3번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언제 매매했느냐? 1월 7일 날이죠. 1월 7일 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좋은 사람들도 물량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털어야 돼요, 세력이. 예, 그죠? 그래서 이날 이렇게 오전장에 빠르게 올리고 나서 하루 종일 물량을 소진하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이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이거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단기간 완화장치 발동 예고가 나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죠? 이날이죠, 이날. 이날 어떻게든 1월 3일의 종가인 6,020원 이 자리보다 같거나 그 아래까지 낮춰야 발동력 공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날은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이날은 눌림 매매를 하더라도 이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날 결국 언제 샀냐? 이 종가에 산 거예요. 종가에 사가지고 단일가 때 3% 넘게 반등폭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파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서 그냥 반등폭 매도 구간만 저는 먹으면 되는 거니까. 예. 이게 이제 부대장주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 거죠. 당연히 부대장이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월 7일 날 세력 물량이 상당히 소진이 됐고 8일 날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단기간 발동 그걸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날은 이제 거래량이 이제는 세력이 물량을 7일 날 많이 소진을 했기 때문에 이날은 올려놓고 털고 올려놓고 털어버리고 내일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단일가 상승이 나왔지만은 단일가 상승으로 인해서 내일장 만약에 갭 상승이 하고 장 초반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전고점 돌파를 안 하고 또다시 이런 식으로 음봉 흐름이 나오면은 이제 세력 물량 다 소진되는 거예요. 예. 세력 물량이 다 소진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예. 들어갈 근거가 없는 거죠. 세력 물량 소진되는데 왜 들어가겠어요? 예. 그래서 부대장주를 매매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예, 대장주보다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걸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략을 하더라도 세력의 평단가 근처, 최대한 그 근처에서 매매를 하면은 세력 물량이 남아있으면 반등폭 매도가 가능하다. 그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인디에프는 아마 물량이 이제 적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간 기간 중에 음봉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구간이라도 물량이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양봉 흐름이 계속 있다면 해제일 날 한 번은 더 움직여서 물량을 개인한테 떠넘길 확률이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쌍바닥 매매가 가능한 경우, 예, 좋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아난티 같은 경우는 예, 세력의 평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종목은 쌍바닥을 공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매 자리는 쌍바닥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전 저점을 깰 때, 예, 그때 이제 투매 자리를 공략하시면 된다. 계속 이전 저점 깰 때, 그때 이제 분할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테마주 매매는 이처럼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하고 위험합니다. 예, 눌림이든 돌파 매매를 하든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많은 경험을 좀 해보시기를 당 말씀드리고요. 제 설명은 그 매매 원칙을 수립하시는데 참고로만 보셔야지 제가 종목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 종목을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제가 단타 매매하는
그 매매일지는 블로그에 이렇게 이제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타점이나 이런 거 확인하시려면 블로그 방문하셔서 이웃 추가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유튜브 구독 신청, 카카오 플러스 친구 블로그 이웃 신청 부탁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주식 상담소에 글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